그 소중한 주말에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30분 동안 감독님과의 대화를 진행할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짧게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시죠, 감독님. 관객분들한테 인사와 함께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아침에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멀리가 알려줄 거야는 영화 소개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동춘이가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네, 정답을 찾아가는 어드벤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아역 배우를 찾는 일부터, 그러니까 캐스팅부터 그리고 촬영하고 그리고 판타지 영역까지 관객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나리오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역 오디션 되게 많이 봤어요. 또 여러 이제 캐스팅부터 포함해서 되게 여러 공연으로 쓰려고 했는데 정말 막판에 이제 난이라는 친구가 왔고 네, 많이 고민을 하다가 딱 난이를 봤을 때 동춘이 같은데 다들 저희 식구들 다들 동춘이 같은데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좀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캐릭터 이름을 동춘애로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너무 좋은 해석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동춘 서커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는 제가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쓰기를 시작할 때 막걸리 전통주 만들기 수업을 이제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배웠어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주민분들이랑 매 다른 술을 만드는 수업인데 그게 그 평생학습관이 동춘동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걸리 이름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평생학습관 앞에 동막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춘이 동막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서 동춘 서커스를 띄워놓는 동춘 어드벤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스보호랑 그리고 발효, 그러니까 얘기하신 막걸리가 중요한 건데 모스보호를 막걸리의 발효로 인식하는 계기가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글쓰기 쓸 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시 평생학습관 다닐 때 그때 이제 낮에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때 일을 안 할 때였어요. 쉴 때였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주변에 초등학생이 없어서 저는 조카도 없고 해서 근데 학교 앞에 학원 버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 시간쯤에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게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집에서 이제 막걸리를 이제 돌아가면서 조모임처럼 숙성을 시켜야 돼요. 집에서. 그러면 이제 한 번쯤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모스보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포 올라오고 하는 게 이게 좀 그때 있었던 일들이 좀 하나로 좀 합쳐져서 괜찮아요. 평소에 모스보를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닌데 네,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영화 속에서 영화에 더 집중하고 인하게 되는 시점이 로또 번호 4등의 그 숫자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왜 꼭 로또 번호 4등이었을까? 저는 한 2등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글 쓰는 과정에서 출발하신 건지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4등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 쓸 때부터 4등이었는데 작중에 그런 대사 잠깐 나오기는 해요. 동춘이의 해석으로는 술 사고 누룩 사고 차비 쓰고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이제
그 정도가 딱 4등의 그 돈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또 이게 로또라는 건 사실 되게 영진이랑 연관되어 있는 캐릭터는 아니죠. 라는 로또.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객석분들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아마 전달될 거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또 준비하신 그립톡과 엽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엽서와 그립톡이 여기 지금 선물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약간 외적인 건데 그 CG랑 사운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운드 CG 부분 처음에 오프닝도 직접 만드신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CG는 사실 되게 부족한 예산에서 하다 보니 조금 가능하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저희 모두가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좀 어려웠던 건 오히려 그 모스보 기포 이 타이밍이랑 이 차이 정도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좀 웃기지만 아무튼 CG팀 특효팀이랑 같이 약간 지금 무슨 감정일까 목걸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고요. 예. 음악은 네, 음악 감독님이랑 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많이 수정을 했었던 건데 음악 감독님 되게 섬세하세요. 그래서 보실 때 약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동치 눈꺼풀이랑 음악을 좀 맞춰주시거나 네, 눈꺼풀에 맞춰서 약간 음을 넣어주시거나 이런 좀 섬세함을 좀 많이 해주셨고 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다양한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무겁게도 불면 안 되고 또 너무 막 많이 띄어져 있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으면 하고 뭐 하는 와중에 음악으로 좀 톤을 되게 잘 경쾌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서 어쨌든 그 주인공의 말로 그 대사에서 마지막에 페르시아어가 어려워서라고 어떤 이유가 등장하긴 했지만 어쨌든 페르시아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신 과정. 제가 좀 웃기실 수도 있는데 동네 주민센터 평생학습가 이런 거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늘 때. 근데 그 특수 외국어 센터가 또 있어요 그 동네에. 거기서 그 두 가지를 그때 배웠는데 힌디어랑 이제 페르시아어 두 개를 배웠다가 페르시아어 더 괜찮겠다. 그 힌디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발견하신 거죠. 반대로 된다는 그 발상을 조금 가져가고 싶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발상 가져가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가운데 계신 마이크. 네,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뭔가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요. 출발은 말씀하신 뭐 막걸리 클래스나 평생학습관에서 했지만 이제 그거를 풀어갈 때는 감독님의 시선이나 세계관이 이제 생겨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뭔가 이 사회에 좀 과부하가 오는 지점들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구 바깥으로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무한 경쟁 사회라든지 아니면 끝없는 편리성, 자본주의의 끝없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해석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맞아요. 저는 시작할 때 사실 조금씩 이게 티나지 않게 넣었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런 사교육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헬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을 떠나면 될 것처럼 뭔가 나오고 혹은 문제가 약간 엄마 아빠의 문제가 되고 약간 이렇게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영진 삼촌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사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 이건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막걸리만 아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이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약간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고 그래서 밖으로 다른 나라 다 똑같아 이런 데서 기억나거든요. 뭐 북한도 똑같고 뭐 그건 약간 뭐 다 장난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이 질문에 대한 걸 확장하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쵸, 네. 거죠. 그리고 막걸리 이전에 미생물이고 그 미생물은 지구 밖에서 왔고 그 지구 밖에서 온 미생물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그렇죠. 유일하게 좀 정말 궁금해했던 거는 동춘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거야라고 정답을 내리지 않고 궁금해했던 건 동춘이기 때문에 동춘이 모험을 했다라고 저는. 그럼 동춘이의 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 지금 동춘이의 여행은 어떻게 되고 있을? 동춘이 아직 여행 중이죠. 그 북쪽을 여행 중인가요? 도착한 행성에서. 알겠습니다. 저 끝에 계신 정말 귀엽고 재미있는 영화라서 계속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봤는데 마지막 엔딩에서 동춘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피 엔딩일 텐데 저는 영화 끝나고 아직까지도 엄마 아빠가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근데 왜냐면 또 이제 감독님께서 헬조선을 강조를 더 안 하시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엄마는 2인 삼각하고 있었는데 딸이 사라졌잖아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그 엄마 아빠 얘기는 그 막걸리가 잠깐 그 대사를 하는데 뭐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라는 메타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조건 동춘이가 주인공인 이야기였으면 했어서 그 동춘이 해피엔딩을 저는 만들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있던 맥주가 또 알려주지 않았을까. 맥주도 실제로?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기포가 또 올라올 거고 아빠가 또 그걸 캐치해서 페르시아를 공부하고 딸을 찾기 위한 모스보호를 공부해서 미생물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네. 1편을 만든다는 뭐 이렇게. 해피엔딩. 네. 더블 해피엔딩. 네, 그렇죠. 이렇게 한번 확장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기 옆에 계신 분들 볼게요. 올해 본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영화라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소재가 낯설잖아요. 그 막걸리의 페르시아어의 모스보의 어른들도 갸우뚱하는 면이 있는데 그 동춘이를 연기한 나연 양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이게 몰입을 했는지 아니면 뭐 감독님한테 계속 질문을 한다든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랬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에피소드나 그 설정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부산영화제 때도 어린 관객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 동춘이 또래 관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나한 양의 연기와 그리고 또래 친구들의 반응. 동춘이는 진짜 신기한 친구인데 저랑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고요. 좀 뭐랄까 되게 과묵한데 되게 동춘이 같아요. 잘하고 근데 처음에 저희 오디션 할 때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바꿔가면서 오디션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대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자기도 그 털복숭이 인형탈 그 털복숭이 같은 친구들이 있었다. 지금보다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얼마나 어릴 때? 막 이런 얘기 기억은 못하겠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그 동춘이 한 나은이는 항상 자기가 동춘이랑은 그렇게 성격이 같지 않았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좀 닮았거든요. 동춘이 닮았는데 항상 자기는 안 닮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린 일이 관객들의 있었어요. 네. 어린 관객들을 사실 부산에서 어린 관객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궁금하고 근데 이제 저희 피디님의 자녀 이제 초등학생 자녀 두 분이 있는데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이렇게 보여줄 때 도대체 막걸리는 언제 나오냐 20분에서 그만 보기 20분이 가기 전에 영화를 그만 봤다 막걸리가 빨리 나와야 되는구나 하고 실제로 편집도 적고 앞에 빨리 막걸리에 나오게 그 동준이의 반응은 어떠나요? 본인의 연기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동준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동준이의 실제 어떤 더 많은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짧아요. 저희랑 뭐 아무튼 인터랙션 되게 많지만 영화 어땠으면 좋아요. 이런 스타일에서 저도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네, 최고의 평가이지 않나 네, 좋아요. 생각됩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께.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푹 빠져가지고 봤는데요. 조금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그 이제 막걸리랑 본격적으로 소통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털복이랑 숭이가 우리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관에서 털복이랑 숭이는 소속이 어디 있는지 걔네도 그 미생물 세계하고 이제 커넥션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이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털복숭이는 뒤에 잠깐 이걸 캐치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영어 교재 캐릭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이제 혼절했을 때 그때 이제 태어난 가장의 친구인 거죠. 그 정말 상상 속의 친구들이고 약간 이 세계에 이 현실에 약간 적응하게끔 도와주는 친구들. 그래서 보시면 학원 몽타주 이런 때 동준이 멍 때리고 있는데 옆에서 문제 풀어주고 뭐 한다든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없어지는 계기도 이 친구들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말하기 대회에서 잘 한 거거든요. 그 모스보로 나왔던 그 말하기 대회가 약간 어떤 몰입의 결과물인데 그걸 보고 이제 이들은 우리가 이제 없어도 되겠구나 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어쨌든 주인공의 성장이 조금 보여져야 또 관객들 따라가는 부분도 생기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넣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대 공포증을 어쨌든 이겨내는 캐릭터였고 근데 아까 강익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를 한번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계속 이렇게 웃게 됐었는데 어쨌든간 이 영화의 최초의 질문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은 걸 하지? 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무슨 막 외계 생명체, 미생물, 막걸리 오만갖 것들이 이렇게 붙어서 엄청난 상상력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감독님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지 MBTI가 도대체 뭔지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혹은 뭐 감독님이 내신 어떤 아이디어나 뭐 만들어낸 장면이나 뭐 통틀어서 영화 안에서 감독님이 가장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먼저 MBTI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INTP. 네, INT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평소에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하루의 루틴을 얘기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 정도에 밥을 먹고 좀 있다가 뭐 평생학습을 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소소하게 해주시면 아마 관객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요? 네. 요즘에는 이사간 곳이 약간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좀 그 바둑을 좀
그래도 올 작년부터 그 바둑을 배우기 시작해서 꾸준히 좀 배우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사 오기 전이라 집 앞에 바둑 학원이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 애들이 잘 안 껴주고 그랬었거든요. 저못 든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사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또 바둑 이렇게 뭐 듣고 뭐 일과할 게 뭐 글 쓰고 바둑 사고 그런. 그리고 최애 샷, 최애 장면, 네, 얘기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조금 약간 그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냥 예전에는 약간 고생한 기억만 좀 떠오르고 하고 어떻게 무마했다 하는 약간 안도감이 조금 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약간 동준이가 이렇게 애들한테 인사하는 그 컷이 조금 계속 엔딩 장면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제가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동준이 그 클로즈업만 되면 너무 귀여워요. 사실 동준이 얼굴 자체가 좀 되게 독보적. 네, 그렇죠. 볼살이 좀 맞습니다. 네. 있어서 귀엽더라고요. 저는 초반에 그 교실에서 턱 깨고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런 친구 어디서 구했지? 어디서 찾았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찾으시잖아요. 또 바둑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바둑 안에 미생물을 또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세 번째 계신 분이 먼저 네,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왜 막걸리일까, 왜 하필 페르시아어일까 이걸 계속 좀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이제 결말을 보고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서 이제 막걸리가 페르시아어였던 이유가 이제 자기 행성에 대한 적응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처럼 이제 페르시아어가 너한테 되게 어려운 언어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로 고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동춘이도 자기가 되게 많은 과목들을 공부해야 했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고 딱 깨우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막걸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이제 막걸리가 모두에게 그걸 알려주게 되면 이제 막걸리의 행성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막걸리는 선별을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알려주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막걸리 입장에선 사실 되게 이타적인 마음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호기심, 이 종들에 대한 약간 호기심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애라기보다는 이 지구 종 모두에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 영화가 조금 더 저한테는 그 막걸리의 죽음을 바라볼 때 내가 왜 슬프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걸 약간 어떤 기점에서 막걸리가 죽는 모습, 그러니까 막걸리가 버려지는 모습에 대해서 의도하신 게 있으실까 궁금했습니다. 의도하시고 예, 막걸리가 그 조금 살아있게 제가 느꼈었던 이거 좀 살아있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그런 느낌들 좀 많이 넣고 싶었었고 그렇게 잘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아침 햇살 통이 좀 귀엽잖아요. 뭐 색소통 통도 좀 귀엽고 약간 그런 기준으로 좀 골랐었던 것 같긴 해요. 포장할 때. 네, 또 저 이제 거의 마지막 이 관객분 질문하고 다음 마지막 질문하면 거의 마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부국제에서 엄청 보고 싶었는데 표 못 구해서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봤는데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중간에 그 말하기 대회 끝나고 동준이가 새벽까지 뭐 하다가 나와서 엄마한테 엄마 뭐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엄마의 상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 장면에 넣으신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장면이었다면 동준이도 뭔가 말하기 대회에서 자기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한 게 막 엄마 덕분이라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상상은 아니었고요. 근데 다만 이
둘의 되게 큰 온도차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긴 하고, 동춘이는 예를 들면 그 직전에 막걸리한테 막 김동춘 합격, 어디로 뭐 비료대로로 뭐 갈 것, 이런 메시지를 딱 받은 직후인데 뭔가 합격이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여태까지 말하기도 해도 극복했고, 뭔가의 어떤 합격이라는 거에 대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거 내가 여태까지 페르시아 학원도 다니고 뭐도 하고 했던 게 사실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였잖아요. 앞단에는. 그래서 엄마한테 고마워라고 한 거였고, 이제 엄마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으로 좀 받아들인 거죠. 딸이 나에게 했다는 어떤 뭐 이런 말들. 동춘이의 성장에 대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올해 본 독립영화 중에 가장 기발하고 가장 특별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들이 대부분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 가벼운 걸로 시작해서 우주까지 나가는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김희원 배우가 나오는데 꼭 안 나와도 되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일 그 김희원 배우 보면서 제일 많이 웃었긴 했는데 이 캐릭터는 꼭 없어도 되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근데 왜 이 캐릭터를 집어넣었을까 좀 궁금했고, 막걸리 통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왜 페르시아어야 하면서 막 끌고 올라가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는 거기 올려놓고는 그냥 말도 없이 내려가잖아요. 이 김희원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님이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캐릭터인지. 그 영진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인데, 예를 들면 조금 세계관을 조금 넓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작에는 이게 사교육, 뭐 애가 나오고 엄마가 나오고 뭐 했을 때 분명히 엄마는 약간 공부할 거고, 얘는 뭐 약간 보통으로 떠오르는 어떤 전형적인 타입이 그건데, 사실 그것만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완전히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 이 영화에 있어야 뭔가 균형이 좀 맞다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고요. 둘이 일단 혈연 관계고, 이 동춘이란 캐릭터를 봤을 때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삼촌이랑 닮은 캐릭터라서 둘이 좀 그런 느낌이 반복돼서 나오기는 해요. 영진 자체는 사실 보통은 이런 엄마들 이야기가 나올 때 왜 애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 그냥 뭐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고, 어릴 때는 뭐 놀이터나 뭐 이런데 자연에서 키우고 뭐 이런 얘기 사실 쉽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고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일 수 있는데, 이제 영지는 이 어른들 얘기는 사실 더 많았는데 많이 잘라낼 수밖에 없었어요. 동춘이로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영진 같은 경우는 서울대도 나오고 얼핏 약간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에 뭐 기러기 생활도 뭐 하고 있고 뭐 했었던 전사가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팍 어느 순간 넘쳐서 다 내려놓고 뭔가 명상을 하러 다니는 캐릭터가 시작이잖아요. 약간 한량 같은 캐릭터인데, 사실은 이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힘든 거죠.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그리고 끝내 이 요양원 갔다 오고서는 영진 머리에는 돈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는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진의 시작은 사실 그 고시원 놓고 뭐 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결국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물로 좀 그리고 싶었고, 마지막에는 어쨌건 요양원비도 사실 뭐 동생이 내고 있다는 설정이고, 자기는 사실 거기서 다시 한번 무력하고 하는 와중에 결국에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겠죠. 그날 엄마는 나를 못 알아봤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막걸리가 뭔가 1등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하는 와중에 좀 그건 헷갈리게 하고 싶었어요. 이거 훔치려는 거야? 아니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감정을 좀 그대로 넣고 싶었었고, 마지막엔 좀 해석하기에 달렸을 텐데, 영진이는 어쨌건 내려놓고 내려놨다,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회차 상영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필하시면서 관객분들한테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7일에는 저희 동춘이가 같이 집이를 하는데 오늘 좀 죄송합니다. 아쉽게 돼서 좋아가지고 또 다음에 그냥 개봉을 하고 뭐 할 때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170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합치면 진짜 한 200시간이 되잖아요. 저에게 주신 시간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감독님들 그 왓챠나 평가, 감상평 남겨주시면 그걸 매일매일 아마 확인하실 거거든요. 네,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아마 좋은 에너지를 받고 또 작업을 한마디만 사실 그 엔딩 얘기를 저희끼리만 좀 알고 있었으면 다른 분들도 좀 볼 때 재밌지 않을까. 네, 스포 나게 해줘서 이것도 웃긴 얘기죠. 네. 많은 감상평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